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명이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6명 추가돼 누적 10만 3,08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60명 가까이 늘어난 숫자이고요. 그리고 지난 27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신규 확진자 506명 중 491명은 지역사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56명, 그리고 경기 106명, 인천 25명 등 수도권이 총 287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58.5%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감염 사례들을 보면 직장, 그리고 사우나, 일상 공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부산 서구 냉장 사업체에서 시작해서 유흥업소로 이어진 집단 감염의 누적 확진자는 최소 109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 구로구 사우나, 서초구 텔레마케팅 업체, 관악구 직장, 인천 집단 생활 사례 등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곳곳에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백신 관련 가짜뉴스 계문서를 만들었던 목사가 입건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방조 혐의로 목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대전시에 있는 한 인쇄업체에 의뢰를 했고요. 제작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계문서를 신도 B씨에게 인천 시내 길거리에 붙이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남동구 일대 버스 정류장과 전봇대 등지에 이 계문서 33장을 붙였습니다. 뒷면에 접착용 스티커가 붙여 있었고, 이 계문서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나온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 모든 생각이 뇌와 연결되고 컴퓨터 시키는 대로 조종당한다. 자유의지 상실, 이런 내용들의 가짜 정보들이 들어가 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목사 A씨는 경찰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로 문서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B씨는 배운 게 없어서 한글을 잘 모른다. 교리가 담긴 교회 전단인 줄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초근이 없는 가짜뉴스인데 이게 또 온라인, 인터넷에서 퍼지다가 지금은 또 오프까지 갔네요. 안타까운 일이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주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화상회의를 주재했고요. 중대한 부동산 투기 범죄는 기본적으로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 세력,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장과 3개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올해부터 6대 중요범죄 이외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은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는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조남관 직무대행은 과거 5년간 사건을 분석하는 것도 이제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기록에 숨겨진 투기 세력들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다. 그리고 기획 부동산 등의 투기 세력들을 살피고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과거 투기 세력들을 살펴보면 새로운 개발 사업에서 참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날 회의에서는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점검을 했고요. 또 전국 검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500명 이상의 검사 그리고 수사관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예. 근데 청와대도 직원들 전수조사했고, 민주당도 나름 조사했다고 하고, 검찰 자체 내에서도 이런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일단은 고위 공직자 관련해서 재산 공개를 하니까, 예. 네네. 재산 공개를 한 내용 중에서는 부동산 관련한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검찰 내부에서도 자신들을 좀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칩시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일본에 역사 왜곡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네, 정 총리는 이제 오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일본 역사 왜곡은 두 나라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도 했는데요. 일본 문무과학성은 오늘 이제 2022년부터 주로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96종의 교과서가 심사를 통과했는데 공공 그리고 지리총합, 역사총합 등 모든 사회 과목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 총합 교과서 중에는 이제 위안부의 강제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담은 경우도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 총리가 일본의 내일을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 주시길 요청한다는 내용들도 이제 밝힌 겁니다. 예. 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이야기는 바로 이어지는 김준혁 교수하고의 인터뷰에서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혁의 역사 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예, 방금 김태현 기자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쓰일 사회과 과목 모든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내용이 실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태현 기자님 인터뷰하는 거 좀 들었었거든요. 예. 네, 김태현 기자님이 굉장히 잘 그 정리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제 문부성에서 역사 총합, 지리 총합, 공공이라고 하는 세 개의 어떤 사회 과목이 좀 만들어지면서 30종에 있는 모든 그 검정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포함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런 문제는 예전에는 이 검정 교과서에서 다 이렇게까지 포함되지는 않았었는데 예.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되면서 일본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왜곡된 그 역사 교육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 검정 교과서 중에 일부분만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체 다가 이렇게 통과됐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이 더더욱 우익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당연한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일본 정부가 굉장히 우익화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역사 왜곡을 많이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 다 돼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예전에도 상당히 많이 돼 있었어요. 예. 대략 70% 이상 정도가 어떤 잘못된 역사 교육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 정도는 나름 제대로 된 기술이 돼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렇게 만들었던 교과서마저도 다 일본이 우익이 주장하는 대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예. 작년에는 또 그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이야기를 실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과서까지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된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이동영 작가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일본의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우리가 오히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서 이제 학생들하고 만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일본의 그 문화재 관련돼서 우리한테 약탈했던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일본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일본이 아니 우리나라가 거꾸로 대한민국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역사교육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독도뿐만이 아니고 이 위안부 관련 문제에서도 왜곡이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좀 심각하죠. 네. 사실은 일본의 지금 역사 교과서 중에 이마카와 출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과서들이 위안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실제로다가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전지에 와서 돈을 벌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아주 기술하고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위안부를 갖다가 성노예로 만들고 강제로 끌고 간 것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가 없이 그냥 위안부가 전지에 왔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다가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그 일본의 침략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침략 전쟁들을 갖다가 침략했다 이런 표현을 일체 쓰지 않고 뭐 대륙 진출 뭐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뭐 난징대 학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거의 대부분 기록하지 않는 자기네들의 잘못된 치부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숨기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8월 15일도 종전 기념일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뭐 오늘 그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일본이 지금 그 2009년도에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떨어진 곳을 히로시마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니 가해자가 자기네들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전쟁을 갖다 종식시키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여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을 시켜서 예.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전쟁이 끝난 날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난번에는 군함도도 유네스코에 뭐 올렸다고 하던데 유네스코에 네. 올릴 때는 처음에는 강제노동 조선인 강제노동에서 인정했다가 네. 유네스코에 올라가고 나서는 또 강제노동 부분을 삭제해버렸더라고요. 그 일본 정부가 당시에 사실은 그때 당시 그 독일 본에서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심의가 최종적으로 열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서 직접 항의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일본이 유네스코에 압박을 넣었어요.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압박을 넣느냐. 당시에 우리 그 백제 역사지구, 즉 공주 부여 익산 이 백제 역사지구가 세계유산 등재를 올렸는데 일본이 만약에 군함도와 관련해서 한국이 우리 같은 문화유산 전문가들이 가서 항의를 하게 되면 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압력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당시 일본이 그런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세계인들에게 군함도와 관련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조건으로다가 더 이상 우리가 항의를 하지 않았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막상 되고 나서 그런 약속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것만 한 거죠. 그래서 강제 노동과 관련된 일체 내용을 빼고 그때 당시 군함도에서 어마어마한 학살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에서 끌고 온 노동자들, 징용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산업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훌륭한 어떤 근대 산업의 일꾼 혹은 근대 산업의 현장으로다가 이렇게 역사를 호도하는 것들이죠. 저는 뭐 이런 일본의 태도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1995년도에 무라야마 도이미치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 사실에 대한 사죄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사죄를 했고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이 실렸는데 거기에 반대해서 우익들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소위 말하는 새역모 이걸 만들면서 역사 왜곡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당시 우익들이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 대해서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계속 뭐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역사 교과서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들, 이 사람들, 야스쿠니 신사에 있는 그 상당수의 A급 전범들이 사실은 세계의 어떤 평화를 갖다가 망친 장본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무죄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다. 거꾸로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이라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극우화된 시각 아니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을 해야지 그걸 통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나름 그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 입장에서의 역사 인식들을 갖게 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극우적 역사관으로다가 거짓을 갖다가 기술을 한다면은 그건 일본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예. 이게 어떻게 자민당이 계속 장기 집권 하다 보면서 생겨난 폐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그렇죠. 뭐 민주당 정권이 잠깐 잡았던 게 예전 2011년에 하토야마 총리 시절에 잠깐 잡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잠깐 짧은 시간 내에 정권을 잡았다가 계속해서 자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자민당 역시 극우 세력들과 계속 손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 때문에 계속해서 뭐 우익의 어떤 극대화, 그래서 역사 왜곡이 심각해지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일본 극우 세력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금 새롭게 식민지를 만들고 싶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하는 것이고, 하다못해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난징 대학살과 관련해서 그 사실을 기록했던 그 미국의 작가죠. 그 작가가 이제 뭐 중국계 작가이긴 합니다만은 그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살해됐지 않았겠어요?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 작가를 갖다 살해했다라고 하는,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아주 다방면의 어떤 세력들에게 혹은 다방면의 문화 계층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는 정상적 국가가 아닌 어떤 극우의 어떤 인식들이 가득한 나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참 그 우려가 예.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 그러면 독도나 위안부 문제를 객관적으로 교과서에다가 쓰는 회사가 있으면 그 출판사 책은 검증 통과가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거꾸로 보면? 실제로다가 그 문부성에서 그런 그 교과서를 검증하는 방식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학습 지도 요령이라고 하는 지침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부성이 이런 지침들을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부성 눈치를 좀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검정 교과서에 통과가 되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사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예. 출판사도 또 뭐 나름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예. 정의로운 역사 기술을 했다가는 아예 문부성이 검증을 해주지 않게 되면 많은 그 비용과 또 저자들을 통해서 만드는 책이 사장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꾸로 잘못된 역사 기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예. 오늘 정세균 총리가 뭐 강력 항의하는 이야기를 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고 뭐 일본 대사를 초치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만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일본이 내부적으로 저는 좀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 일본이 자민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을 하면서 일본의 어떤 균형과 견제 시스템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문화 전반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 그 정부가 참 뭐 나름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서로 미래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게 극우화된 인식을 갖고 한다면은 아무리 우리 정부가 이렇게 뭐 일본 대사를 초치하거나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정중하게 항의를 하거나 해도 전혀 소용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예, 그러니까 말씀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이 화해 제스처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네.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또 네. 정부로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문제고 말이죠. 저는 일본 내부에서 예. 나름의 어떤 진보적 지식인 혹은 뭐 객관적 지식인들이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면 아시아의 평화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운동 같은 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뭐 솔직히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지식인들의 두려움 같은 것들, 이것들을 빨리 이렇게 좀 떨쳐내는 것들이 일본도 좋고 세계 전체도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예. 그럼 근본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독일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급 전범자를 찬양하고 뭐 더 잘했다 이런 이야기는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계속 자신들이 전쟁 중에 일으켰던 범죄를, 국가 범죄를 사죄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런 것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일본 내부의 잘못된 민족주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본이 이제 사실은 일본이라고 하는 지명 자체가 해가 뜨는 근본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근데 이 일본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이런 좀 나름 자부할 수 없는 역사, 사실은 역으로다가 일본이 임나 일본부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화했다라고 하는 거짓 역사건데, 이거는 오히려 예. 자기네들이 좀 부끄러운 역사라든가 아니면 자존심 상하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도 잘못된 역사관을 만들어내거나 역사 왜곡을 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완전히 강력한 국가였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또 세계를 지배해 나갈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민족주의, 잘못된 역사 인식이 계속해서 이런 오류를, 이건 아주 의도화된 오류, 의도화된 왜곡이거든요. 예.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죠. 예. 아니, 그런데 아키히토 일왕이 직접 백제 후손이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2011년에 이야기했었죠. 예. 네, 그때는 이제 아키히토 일왕이 어떤 한일 간의 관계를 갖다가 잘 협력 맺어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다가 기자회견 장소에서 사실은 우리 일본 왕실은 백제 무형왕의 후손이다. 예.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이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습니까? 예. 예. 실제로다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일본 왕릉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조선 왕릉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 왕릉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백제의 어떤 문화 흔적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제 일본이 하루빨리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한신대 김준영 교수였습니다.